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동 소식이죠? 네, 강릉에서 온 소식입니다. 네. 어제가 제77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광복을 맞은 지 77주년이 됐지만 올해도 역시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제징용된 것도 모자라서 강제로, 무단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피해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피해자 유가족분들은요, 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계시지요. 네. 오늘도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는데 오늘 저희가 피해자 중에 한 명을 실제로 모셨습니다. 지금 화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78년 동안 아버지를 아직까지 못 찾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달랑 사진 한 장뿐. 아버지! 아버지! 동경에 있는 야수군이 신사에 명부에 아버지 이름이 올려져 있는데 빨리 우리 한국인들 또 우리 아버지 빨리 빼주세요. 78년 평생 아버지를 찾고 있는 슬픈 사연을 들어봅니다. 동해시 부곡동에서 동정남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정남 어르신은 일본 나고야에서 유복자로 태어나 그 다음 해 전남 고흥 외가로 돌아온 후 동해시가 묵호읍이었던 1969년부터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동정남 어르신의 아버지 고 동선홍 선생. 그는 나고야로 유학을 갔고 미쓰비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조선인들이 강제징용을 당하자 안내자로 따라 나선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기가 취직시켜줘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징용을 가는데 가서 뭐 억압을 받고 그래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내가 이 소리가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마 자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인수로에 가진 걸로 그것만 알고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이모가 전한 사연 외에는 전혀 기록이 없던 상태.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일본을 수십 차례 다녔지만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강제징용자가 많았다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도 갔었고 멀리 사할린 현지 동포신문에 사연을 싣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저 용산에 가면은 태평양 전쟁 위원회가 있다. 거기 가서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그렇게 10년 만에 아버지의 기록을 찾게 됐는데요. 이렇게 전라남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저 외갓집 주소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고흥국 북내면 신문이다 이거 딱 나와 있는데 연명부에서 찾게 된 눈에 익은 주소. 아버지의 본적지였습니다. 풍년소농을 있다고. 그때까지는 전 잘 몰랐죠. 풍년소농이 뭔가. 풍전선홍, 일본명 도요타 젠코. 창씨 개명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창씨 개명이니까. 이게 창씨 개명으로 했는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똑같고. 이름은 그냥 소농이고. 동자를 갖다 이제 그 동자를 없애버리고 풍전을 한 거예요. 기록을 나열해보면 아버지는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시설부에 배치됐다가 쇼와 19년, 즉 1944년 10월 25일 북태평양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Мечтал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и воссоединиться с семьями. У них нету ни адресов. 그 사실을 안 후 자신과 같은 처지의 유족들과 함께 러시아 사할린섬까지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가장 가까운 해변을 찾아 추모제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서를 작성해가지고 일본 후생성이 보낸다 이게. 그 후생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겁니다. 2013년 일본 후생성에서 발행한 구해군 군속 신상조사표. 여기에는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시설부에 배치됐었고 이후 당시 일본의 북방 영토였던 쿠릴 열도의 끝 기타치시마로 이동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가 딱 출발하면은 와서 때려버리고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여기서 사망하신 거라요. 배 타고 계셨다가. 아버지가 탔던 배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가장 큰 쇄빙선이었다고 하는데요. 1944년 10월 25일 오전 7시 45분경 러시아에서 홋카이도 오타이로 향하던 배는 미군의 어뢰 3발을 맞고 1분 17초 만에 침몰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망자는 1,451명,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2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할린 섬과 캄차카 반도 사이 차가운 북태평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이게 무슨 도장인지 뭔지 잘 모르는 거라요. 그리고 또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 이 신상조사표에는 도장이 하나 찍혀 있었는데요. 이걸 보고 야수군 신사 계시네. 도장을 보더니 이걸 보고는 이 도장은 1959년 7월 31일자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다는 확인 도장이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 전몰자 246만여 명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일본에서 제일 큰 신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강제징용당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합사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납골당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곳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유골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유족분들은 자기 아버지의 유골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위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도에서 쓰는 개념에서는 그 야스쿠니 신사는 독특하게 영세부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하나의 장부입니다. 말하자면은 거기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영세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합사라고 하는데요. 야스쿠니에서는 거기에 한번 합사가 되면 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한국의 유족들 그리고 일본 유족들 가운데도 자신의 아버지 가족이 침략 전쟁에 동원돼서 억울하게 죽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걸 원치 않는다. 그 이름을 빼라라고 하는데요. 합사 철폐라고 하는데 그런 걸 요구하겠죠.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그렇게 한번 신이 되면 한 장의 방석 위에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합사를 철폐할 수 없다. 그래서 영세부에서 이름을 지울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59년부터 75년까지 2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했습니다. 59년에 후생성이 야스쿠니 신사한테 명단을 통보해서 합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연히 우리 같으면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5년 해방이 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부모님들은 계속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59년에 합사를 하면서도 일절 통보도 없었고 또 전사통지도 못 받으신 분들도 심지어는 계십니다. 그런데 영세부에 이름이 올라갔다. 그리고 심지어 2만 1,000명 가운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된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버지는 아직도 식민지에서 해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또 그래서 거기를 심지어는 A급 전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과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또 그곳에 우익 정치인들이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아버지가 거기에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일이죠. 유족들은 2001년부터 3차례에 걸쳐 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넘게 걸린 2019년 1심 판결에서도 유족들의 요구가 기각됐습니다. 어째서 천황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왜 억지로 거기 가두십니까? 왜 지금도 일본 사람으로 거기에서 왜 일본 신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일본 사람이에요? 야스쿠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기 오니까 지금 유족들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항의 방문도 했지만 도리어 경찰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청파동에 위치한 민족문제연구소. 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있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이 행사는 17회째 이어지고 있는 야스쿠니 무단 합사를 알리고 철폐를 주장하는 촛불 행동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매년 광복절 즈음이면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직접 목소리를 냈지만 요즘은 화상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아버지 유해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특히 야스쿠니 신사에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빼주세요. 대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끝까지 외치고 싶습니다. 78년 동안 아버지를 아직까지 못 찾고 또 찾아가지고 일본의 동경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명부에 아버지 이름이 올려져 있는데 빨리 우리 한국인들 또 우리 아버지 빨리 빼주세요. 이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싶으니까 저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안 해주시면은 투쟁할 겁니다. 전쟁도 끝나고 해방도 됐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 오늘도 그는 묻을 수 없는 아픔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이름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빼라! 네,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은요, 무려 네. 2만 1,000여 명에 이릅니다. 그 사실조차 모르는 가족들이 많이 있고요. 네네.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유가족분들께서는 2001년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는 77주년이 된 광복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본은 패전일입니다. 네. 종전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 여러 인사들이 실제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이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실제로 일본 정부는요, 2009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의 탈퇴 수당을 지급했는데 그 액수가 99엔이었습니다. 네. 99만 엔이 아니에요. 99엔인데 뭐 이걸 지금 물가로 환산을 해보면 뭐 1,000원이 겨우 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의 그 물가 상승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이런 수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한 다른 할머니께서도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광복은 맞았지만 아직 진정한 광복은 맞이하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그 소송 3번 모두 기각 처리가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 측은요, 유족들의 그 바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이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이 2만여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게 돼서 좀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데, 후손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시 대비하고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영동 소식 잘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